안녕하세요. 오징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내장까지 다 요리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특산 음식 중에 오징어 내장탕, 누렁창이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맛보여주고 싶네요. 오징어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이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님 김윤배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2일 울릉군 군호로 네. 오징어가 이제 지정이 되었잖아요. 어떤 계기로 지정이 되었는지요? 예, 그동안에 우리 울릉군에서는 울릉군화, 군조, 군목 이런 울릉군의 상징물이 지정되어 왔었는데 군어는 지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 외부 사례를 보자면은 강원도 고성의 명태랄지 부산 기정의 유명한 수산물이죠, 멸치. 네네. 또 우리 경북 영덕의 황금 언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지자체에 수산물로 지정돼 있었는데 네네. 우리 울릉군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울릉도에서 오징어 축제가 또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군에서 울릉군어를 한번 지정을 해보자. 그래서 앞서 우리 울릉파 리포트에서 하셨지만은 우리 독도 새우랄지 그런 걸 제치고 압도적으로 우리 울릉군어로서 오징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울릉군의 오징어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독도새우보다 이렇게 양수도 엄청 많으니까 맞습니다. 양도 많으니까 예. 압도적으로 되겠네요. 맞아, 오징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울릉도 군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 현재도 그렇지만 울릉도 전체 수산물의 약 92% 가까이 차지하는 게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 게 근 100년이 넘고 있거든요. 그쵸. 1902년부터 오징어 조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오징어 조업 어획량에 따라서 울릉도 인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울릉도 근현대사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 울릉도 오징어다. 우리 울릉도에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76년 무렵이었는데 그때 인구가 지금은 약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인구가 약 3만 명 가까이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그러면 잡히고 인구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 배 타시는 분들이 많이 탔었고 그렇죠. 지금은 조상기로 예. 기계로 예, 해서 예. 지금은 그쵸. 울릉도 전체 인구의 한 뭐 10% 15% 정도가 이 업에 종사하시는데 네, 그때 네, 70년대 중반에는 약 7, 80%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렇게 오징어 조업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울릉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또 이런 시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내가 그 꽃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지만은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울릉군에서도 이런 오징어에 이름을 붙여짐으로써 우리 아까 저동 어화가 피는 것처럼 울릉도에 오징어에 꽃이 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 하고 있지만 하고 있잖아. 속초나 강릉 쪽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속초나 주문진 심지어는 서해 태안까지도 오징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우리 울릉도가 이런 유사한 오징어 축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앞으로 이제 울릉군 구흥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울릉도 오징어의 위상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그 있습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다른 오징어들보다 굉장히 맛있고 품질이 좋다고 네. 이미 정평이 나야 있는데 그 차별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조업 과정의 특별합니다. 우리가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울릉도 주변에 오징어 어선들은 이게 소형 선박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일날 잡는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조 환경이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우리 해풍
이랄지 아니면 적당한 어떤 일조량,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울릉도 주변이 이렇게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마침 맥반석 오징어처럼 굉장히 그런 이렇게 건조 환경이 굉장히 또 우수한 게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오징어 건조의 작업 과정,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 건조, 그러니까 조업부터 시작을 해서 건조까지 약 10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 탱기치기라든가 그 귀때기, 굉장히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 네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건조 과정이. 네. 그리고 또 날씨가 굳을 때 그 불건조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번에 언급하셨는데 네, 네. 그거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징어를 건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맑은 날이 가장 또 적은 그렇죠. 지역이지 않습니까? 5, 그래서 60일밖에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 오는 날이라든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불건조 방식으로 해서 오징어를 건조하는 그런 부분도 울릉도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런 다른 생각을. 동해나 이렇게 그런 쪽은 그런 건조 방식이 없나요? 최근에 이제 그런 방법들이 조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확산되는. 아무래도 울릉도에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맛이나 품질 면에서 매우 뛰어난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물론 군 지정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오징어 재조명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울릉군 군어 지정을 계기로, 네.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 건조 과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울릉군 군어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어업유산으로까지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울릉도가 오징어가 대표적인 고장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 오징어 홍보관조차 좀 없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오징어의 어떤 기능이랄지 생태, 또 최근에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 문제랄지 이런 조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오징어 어민들의 어떤 애환을 알리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징어를 활용한 또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네네. 누른창찌개랄지 네네. 흰창찌개,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또 오징어 또 먹물을 활용한 이런 퓨전 요리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내장탕하고 누런창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누런창은 오징어 어느 부위인가요? 나 궁금하던데요. 일단은 흰창은 우리 생식기 부분이고, 아. 누런창은 오징어의 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렇구나. 부위가 네. 어떤 부위인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을 이었다고 명이라고 하는 울릉도에 특산 식물이 특산 나물이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해도요. 그리고 바다는 100년의 먹거리를 또 지켜온 오징어가 있었네요. 여기까지 울릉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